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스콘 업체인 SG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그 상한가 종목들 영상에서 그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했었는데요. 이 종목도 상한가는 아니지만 현재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재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 정보를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을 앞으로도 좀 공유를 할 생각인데요.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 종목은 최근에 조달청 계약이 공시가 됐고, 그런데 이제 26년 1분기에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53억 정도로 커요.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계약 공시들이 크게 나오면 호재로 인식을 하고 추격을 할 수가 있는데, 현재 사업 내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보시면 그 985억 정도의 계약이 공시가 돼요. 혹시나 그 말씀드리면 그 아스콘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우리 도로 포장하는 그 재료입니다. 재료.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아스콘을 생산을 하는데, 아스콘 외에도 건설 쪽 그리고 뭐 환경 쪽 해서 다른 그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게 공시가 되는데, 우리가 보통 주가라는 게 계약 공시 전후로 좀 튀어오르거나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계약이 실제의 수익으로 전환되는지는 실제로 계약 뭡니까? 완료가 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떤 숫자들이 확인되느냐,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유상증자가 신주 발행 주식수가 제법 많아요. 그래서 아마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그 주식 가치가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, 그런 우려가 됩니다. 일단 영업 내용을 살펴보면 25년 그 연결 실적이 매출액이 24년보다 14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영업 손익도 작년 말 기준이죠. 25년 말 기준으로는 24년 대비해서 좀 돌아서는데,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손익은 돌아섰죠. 근데 당기 순손익이 여전히 적자 상태인 점은 그 영업 내용에서 회복은 됐으나 그 회복된 내용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,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그 25년 말까지는 사업보고서가 나왔으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, 26년 1분기까지의 분기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, 이번 1분기 때도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전년 동기 142억 정도의 매출 규모에서 89억대로 매출액이 많이 감소를 했고, 영업손익도 더 적자 폭이 커집니다. 1분기 때 단기 순손익, 즉 단기 적자가 100억 정도 발생을 해서 25년 말 대비해서 26년 3월 말 현재 뭡니까?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300억 정도 감소를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서 현금이 감소를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, 일단 본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 공시된 그 지금 보시는 이 조달청 계약 외에도 뭐 다른 어떤 계약이 있거나 회사 실적에 도움될 만한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흐름이 바뀐다라고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약 금액이 확정 이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숫자에 그 민감해야 되고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확인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게 고정된 금액이라기보다는 변동될 수 있다.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2년이다. 그래서 그 매출이 올해 다 잡히는 게 아닐 수 있다.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기사를 보면 뭐 2,700억 이렇게 나오는데, 이게 관계회사들 포함해서 저 정도 금액인 거고, 이 SG 자체만 봤을 때는 985억 규모다,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계약 얘기가 나오는데, 이게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되거나 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 계약 종료가 올 연말로 돼 있는데 사실은 매출이 없어요. 그 계약 금액은 저렇게 나오거든요. DS 프롬 그룹하고 유로버드 플러스라는 데서 각각 177억 정도 뭐 계약을 했다라고 공시가 됐는데,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표는 됐으나,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 내용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 정정 공시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. 그래서 어떤 계약
어떤 좋은 것들. 이게 왜냐하면 해외 계약이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끝났었다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전후 복구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뭐 전쟁이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해외 진출하는구나라고 좋게 생각해서 섣불리 따라붙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주로 살펴보는 뭐 전환사채, 유상증자 등등에 대한 공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그 말이 뭐냐면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. 이 회사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금 장부가치요 오른쪽 위에 BPS가 1106원 정도로 나오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주식 가치가 주식 가격이 이 BPS보다 훨씬 높아요. 이 종목은. 근데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흘러내려서 지금 이제 1,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해서 1,3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일단 이 유상증자의 그 예정 발행 가격이 1,064원으로 잡혀 있죠.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1차 발행 가격인 거고 그러니까 청약일을 앞둔 시점에서 2차 발행 가격 산정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최종 발행 가격이 확정이 되는 그래서 정정 공시가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 예정 발행 가격이 1,000원이니까 1,000원이면 뭐 1,000원에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분할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. 저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확정 발행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상증자라는 전체 자금 규모가 제법 크죠. 400억이 넘어요. 400억이 넘고 그 중에 시설 자금이 150억이고 운영 자금 150억, 채무상환 36억 정도고 또 타법인 증권. 이 타법인 증권은 보니까 그 해외 법인에 출자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그 아스콘이라는 게 국내 사업만 그 하는 거라서 성장성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수 업종이 수출 업종으로 변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만 된다면 향후에 회사의 매출 증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지 결과를 뭔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호재다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또 전환사채를 하나 갖고 있는데 19회차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잔여 금액이 39억 정도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부는 전환이 돼서 해소가 되었고 근데 그 방금 살펴본 유상증자에서 채무상환 금액하고 이 19회차 전환사채의 잔여 금액이 비슷해요. 그래서 아마도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전환사채는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전환사채 외에 또 교환사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교환사채 규모도 100억이 넘어요. 165억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사채를 발행할 때 이 이자가 얼마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율이 낮으면 이익이겠죠. 금융 비용이 감소가 되니까. 근데 이 사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없으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오직 뭡니까? 주식 전환을 해서 그 주식 본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야 돼요. 근데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 표면 이자는 제로인데 만기 이자가 3%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교환된다고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. 오른쪽 위에 보시면 교환 가액이 3,260원인데 현 주가 대비 대략 3배가량이 높아요. 2배 훨씬 더 높게.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교환을 하시겠습니까? 주식으로 바꾸자마자 손해인데. 근데 이게 만기가 2030년이라서 아직 한 4년이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4년 동안 뭐 저 교환 가격보다 훨씬 높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 법인에서의 사업이 좋아져서 그 회사 가치가 급증을 해서 4년 동안 뭐 이게 1,000원짜리가 10,000원이 되거나 하면 저 만기 기간 내에는 언제든 교환이 가능한 거니까 이 교환사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죠. 한 5년 정도, 4년 남았으니까. 기다려서 회사가 잘 되면 그때여서 자사주를 교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면 되지만 지금처럼 본업이 계속 어렵게 이어진다면 그때는 그냥 만기 때 그 받아갈 수 있습니다. 그 이자를 조금. 그러니까 만기 이자율이 3%라서 5년간 저 3%를 복리로 지급받게 되면 대략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 그 전자등록 금액의 115.9% 정도 원금 더하기 연간 연복리 3% 이자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
그 메자닌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메자닌이 들어왔으니까 누군가가 이런 중소형주에다가 뭐 수백억대 투자를 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옵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. 우리는 직접 주식을 사는 거지만 이분들은 그냥 원금 더하기 이자를 언제든 가져가서 최악의 경우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기준점으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업상의 어떤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왔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, 그리고 차트상에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제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, 항상. 그러니까 매물대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 주가 영역에서는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여기서 반등이 더 이어지게 되면 저 2,000원을 넘어서면은 보이시죠? 지금 확인이 되시는 2,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제가 빨간 줄 그어놨는데 그게 다중 저점 고점을 이어놓은 자리라서 중요한 맥점이 됩니다. 상승 추세에서는 저런 빨간 선들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만 하락된 상태에서 반등을 할 때는 지금 제가 그어둔 저 빨간 선 영역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거든요. 물론 뚫지 말라는 법은 없고 미래 가격은 가봐야 아는 거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한 저 정도가 되면은 쉽게 올라가긴 어렵겠다. 그러면 만약에 유상증자가 1차 발행 가격인 1,000원 초반 근처에서 확정이 된다면 유상증자 받은 수량 정도는 저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사람마다 전략을 다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위에서 뭐 3,000원 영역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. 저런 영역에 이제 거래가 빵 터졌을 때 물려가지고 고생을 몇 달 동안 하셨던 분들은 입장이 다른 건데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뭐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좋은 가격에 이렇게 엑시트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, 또 신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매물대가 저 정도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 목표 가격을 세팅을 하실 때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렇게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구간들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